삭발 헤어스타일의 강인한 인상, 한 번 보면 잊기 힘든 외모를 자랑하는 로즈 나마유나즈 선수. 그녀는 머리가 길었을 때도 뛰어난 미모와 격투 실력으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격투기 외에는 아무것도 고민하고 싶지 않아 머리를 밀었다는 그녀. 남다른 각오답게 나마유나즈 선수는 UFC 여성 스트로급에서 2차례나 챔피언에 오르며 강철 같은 정신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특히 그녀의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동양 최초의 UFC 챔피언 장 웨일리 선수를 1라운드 만에 헤드킥으로 KO시켜버리며 당당하게 벨트를 되찾았죠. 헤어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표정입니다. 어떠한 도발에도 내색 한 번 없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나마유나스.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경험하고 정신병에 걸린 친아버지에게 폭력적 그리고 성적 학대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어린 시절을 겪은 그녀의 사연이 알려지며 현재는 안티 하나 없는 여성부의 스타 선수로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와 격투 인생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로즈 나마유나스 특집입니다. 저는 차도르입니다. 가자! 1992년 6월 29일 미국의 밀워키에서 태어난 나마유나스. 그녀의 아버지는 군인,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이며 리투아니아인인 그녀의 가족들은 소련군의 리투아니아 침공으로 많은 피해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나마유나스는 지금까지도 공산주의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마유나스는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조현병을 앓았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집을 떠나버렸고 2008년 독일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죠. 또한 마약과 폭력 등 치안이 매우 좋지 않던 동네에서 살았던 그녀는 또래 친구들 중 백인 소녀가 자신밖에 없었고 오빠와 어머니도 밖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려견이 유일한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총소리나 누군가 칼에 찔리는 비명이 들릴 정도로 집 밖은 위험했지만 집 안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아버지에게 갖은 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안전하다고 느낄 장소를 갖는 것이 유일한 소망일 정도로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죠. 나마유나스는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며 매우 절망적이었다고 회고하는데요. 그런 그녀를 유일하게 지탱해준 것은 바로 무술이었습니다. 나마유나스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격투기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5살 때 태권도를 시작하여 9살 때 품띠를 땄고 이후 가라데와 주짓수를, 고등학교 때부터는 킥복싱과 레슬링까지 발을 넓혔죠. 그리고 그녀는 18살 무렵 MMA 체육관을 찾아가 훈련을 시작했고 이때 UFC 파이터 팻 베리를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요.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약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마유나스는 2010년부터 시작한 아마추어 시합에서 사전 전승을 거두고 2013년에 인빅타 FC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첫 경기를 승리한 나마유나스는 다음 경기에서 플라잉 암바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2연승을 기록한 그녀는 마찬가지로 이전 전승을 거두고 있던 티샤 토레스에게 판정패하지만 곧바로 TUF 시리즈에 발탁되며 3경기 만에 UFC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나마유나스가 참가한 TUF는 UFC 스트로급의 초대 챔피언을 가리는 시즌이었습니다. 앤서니 패티스와 길버트 멜렌데즈가 코치로 참여했고 16명의 선수들이 토너먼트로 경쟁했죠. 그중 대부분이 현재 UFC에서 활약하고 있을 정도로 참가자들의 면면이 화려했지만 나마유나스는 3경기 연속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며 당시 전적 9승 2패의 칼라 에스파르자와 결승전을 치릅니다. 나래차기가 잡히면서 그라운드로 끌려가는 나마유나스. 쏟아지는 파운딩을 비집고 케이지에 등을 대고 일어납니다. 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마유나스. 화려한 뒤차기가 아쉽게 빗나갑니다. 또다시 태클 성공하는 에스파르자. 저돌적인 파운딩이 연이어 쏟아지고 끈질기게 따라붙는 에스파르자를 다리로 밀어내며 탈출합니다. 그새 체력이 많이 소진된 듯한 나마유나스. 낮고 빠르게 들어오는 에스파르자의 태클을 막아내지 못하는데요. 엘보우 파운딩까지 허용하며 데미지가 쌓여가고 기습적인 태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태클을 막아낼 힘이 없는 나마유나스. 에스파르자가 악착같이 들러붙어 백마운트를 올라타고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탭을 받아내며 스트로급 초대 챔피언에 오릅니다.
에스파르자의 태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나마유나스. 그녀는 다음 경기에서 2승 1패의 전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선수 안젤라 힐을 상대합니다. 라운드 초반부터 거침없이 달려드는 양 선수, 라이트에 이은 덧거리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힐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침착하게 백을 잡는 나마유나스.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초크 그립을 낚아챕니다. 강력하게 들어간 백초크. 나마유나스가 있는 힘을 쥐어짜내 피니쉬를 노려보는데요. 결국 안젤라 힐이 의식을 잃으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서브미션으로 2연패를 끊어낸 나마유나스. 그녀는 다음 경기에서 자신의 파이터 인생에 여러모로 큰 영향을 끼치는 시합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힐과의 경기 이후 조앤 칼더 우드의 대체 선수로 2달 만에 투입되고 당시 UFC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던 페이지 벤젠트와 메인 이벤트에서 대결하죠. 예쁜 외모로 주목받던 벤젠트를 스타로 띄워주기 위해 UFC에서 추진했던 이 대결. 그에 비해 나마유나스는 삭발까지 감행하며 경기 전부터 뭔가 남다른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마유나스는 벤젠트에 대한 UFC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녀는 1라운드부터 벤젠트의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영역에서 벤젠트를 제압하는데요. 복싱 스킬과 많은 운동량을 바탕으로 스탠딩에서 우위를 점하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족족 성공시키며 그라운드에서도 벤젠트를 압도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종일관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며 잔인하게 벤젠트를 짓밟아버리며 몇 번이나 서브미션으로 끝내기 직전까지 벤젠트를 몰고 가죠. 그럼에도 벤젠트가 5라운드까지 버텨내는 투혼을 발휘하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고 나마유나스가 이번에도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나마유나스는 벤젠트를 처참하게 박살내며 그녀가 받고 있던 관심을 빼앗아 오게 되고 빡빡머리로 캐릭터까지 구축함과 동시에 보너스까지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경기에서 자신에게 첫 패배를 가져다 주었던 티샤 토레스와 2차전을 벌이는데요. 당시 7승 무패를 달리고 있던 토레스였기에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녀는 3년 동안 기량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오히려 토레스에게 첫 패배를 선사하며 1차전의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마유나스는 TUF 결승전에 이어 다시 한번 챔피언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녀는 당시 9전 전승을 달리고 있던 캐롤리나 코발키 에비치와 타이틀전 도전자를 가릴 승부를 펼치죠. 신체 조건과 파이팅 스타일 모두 비슷한 두 사람이기에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 이 경기. 예상대로 두 선수는 3라운드 동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판정까지 넘어간 끝에 코발키 에비치가 스플릿 판정으로 승리합니다. 이 패배로 인해 또다시 타이틀전과 멀어지게 된 나마유나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장단점이 뚜렷한 선수였습니다. 스탠딩에서는 빠른 발과 준수한 킥 능력, 기본기가 좋은 복싱을 갖추고 있었고 공격적인 태클과 서브미션 결정력이 장점이었지만 약한 완력으로 인해 타격의 임팩트와 태클 방어가 부실했고 체력적인 문제가 언제나 그녀를 뒤따라다니고 있었죠. 물론 실력이 절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챔피언이 되기 위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선수. 아마도 이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나마유나스에 대한 이미지였을 텐데요. 그러나 그녀는 미셸 워터슨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평가를 단숨에 뒤집어 버립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무게중심을 낮춘 나마유나스는 워터슨의 그래플링을 경계하며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헤드킥 한 방으로 그루기에 몰아넣은 후 주특기인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승부를 결정지어버리죠. 이렇게 큰 인상을 남기며 승리를 거둔 나마유나스. 그녀는 드디어 도전자 자격을 받고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그녀의 상대이자 챔피언이었던 요안나는 마치 지금의 누네스나 세브첸코처럼 절대 강자에 위치하고 있었죠. 14전 전승을 달리고 있던 그녀는 아무도 넘길 수 없을 것 같은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원거리 옵션과 기술적인 타격 콤비네이션으로 어떤 선수를 만나건 압도하기 마련이었는데요. 때문에 나마유나스 역시 그저 요안나가 지나쳐가는 선수 중 하나로 여겨졌고 배당률에서도 요안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앞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요안나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시작된 경기.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나마유나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마유나스가 빠른 스텝을 활용하며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고 요안나의 공격을 침착하게 방어해내면서 자신있게 복싱 싸움을 걸어보죠.
그렇게 묘한 기류를 만들어내는 나마유나스. 그녀는 UFC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셋을 일으키고 마는데요. 투 스트레이트로 시선을 훔치며 예리한 각도로 던진 레프트 훅이 요한나에게 제대로 들어가고 기어코 같은 주먹을 한 번 더 꽂아버리면서 챔피언을 쓰러뜨립니다. 스트로크급을 완벽하게 제패할 것만 같았던 요한나를 KO로 잡아내고 프로 데뷔 5년 만에 UFC 챔피언을 차지한 나마유나스. 그녀는 1차전 방어전 상대로 다시 한번 요한나를 만나고 1차전의 승리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냅니다. 나마유나스는 2차전에서 요한나에게 천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나의 사정거리 안팎을 들나들며 펀치 공방에서 이득을 챙기고 보다 다듬어진 복싱 스킬로 요한나를 당황하게 하죠. 또한 펀치의 임팩트가 눈에 띄게 좋아진 나마유나스는 화력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요한나를 압박하고 5라운드 내내 자신감 넘치는 경기 끝에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며 2번 연속으로 요한나를 꺾어낸 나마유나스. 그녀는 과거에 입었던 척추 부상이 악화되어 1년간의 재활치료에 들어가고 제시카 안드라지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르기 위해 적지인 브라질로 향합니다. 요한나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안드리지. 무직한 양훅과 강력한 그래플링이 특기인 그녀는 원거리에서 많은 유효타를 허용하지만 굳건하게 전진합니다. 수에라지와 더불어 스트로크급 최고의 완력가답게 뽑아버리는 안드라지. 연이어 들어서 맺혀버리며 괴력을 발휘하고 투박하지만 강력한 펀치력을 앞세워 나마유나스를 질리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전진에 지친 기색이 드러나는 나마유나스. 이번에도 케이지로 밀어붙이며 또다시 하이 싱글렉을 시도하는데요. 그대로 바닥에다 매다 꽂습니다. 안드라지의 슬램 KO 승리. 프로레슬링에서도 보기 힘들 만한 강력한 슬램으로 안드라지가 챔피언 벨트를 차지합니다. 2차전 방어에 실패하며 챔피언에서 내려온 나마유나스는 1년간의 휴식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UFC 249에서 안드라지와 2차전이 잡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2명이나 사망하면서 두 선수의 경기는 잠시 미뤄지죠. 그로부터 3달 뒤 3라운드 동안의 접전 끝에 나마유나스가 복수에 성공하고 무려 21연승을 달리던 장 웨일리를 상대로 다시 한번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요한나 못지않은 타격 스킬과 파괴력, 탄탄한 그래플링의 체력과 힘까지 겸비한 장 웨일리. 분명 쉽지 않은 상대였지만 그녀를 제압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마유나스의 하이킥을 웨일리가 인사이드 로우킥으로 착각했고 이 발차기 한 번으로 챔피언이 뒤바뀌게 되었죠. 이로써 험난한 승부가 예상되었던 웨일리를 손쉽게 제압하고 또다시 스트로크급 챔피언을 차지한 나마유나스. 네, 1992년생으로 아직 선수 생활이 한참이나 남았기에 앞으로도 그녀의 발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모부터 파이팅 스타일까지 너무나 멋스러운 선수 로즈 나마유나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스트로크급 상황을 보면 타티아나 수아레즈, 칼라 에스파르자, 장 웨일리 등 나마유나스를 위협할 만한 선수들이 많아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나마유나스가 챔피언 벨트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을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